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입니다. 상당히 많이 좀 불안감도 있고 이런저런 소문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시평도 나오고 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 배경화면에 제가 이제 아주 다정하게 평화롭게 열대의 바다에서 딱 이제 그 끌어안고 있는 노부부를 딱 배경을 깔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늙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진짜 과연 국민연금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예,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만 소개 안 했잖아요. 예, 제 이름은 최동열이고 1977년생입니다. 예, 저는 이제 병리과 전문의로 녹십자 의료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병리과라는 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생소하시죠? 그런 의사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 좀 하자면은 이제 병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병의 본질적 성질을 연구하는 의학의 한 분야로서 특히 병을 일으킨 원인을 탐구하거나 질환에 의한 신체 조직이나 기관의 기질적 기능적 변화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예,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이고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소개 좀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서 이런 슬라이드를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슬라이드가 무엇이냐? 예, 다음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제 조직 검사를 제가 이제 판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대장 조직 검사 이제 사진인데요. 이건 정상. 그리고 암이 되기 전 단계를 이형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등급 이형성. 좀 더 암에 가까워지면 고등급 이형성 이렇게 되고 이게 암입니다. 저 이런 걸 현미경으로 보고 이제 암인지 아닌지 그런 판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포 검사인데요. 갑상선에 혹시 혹 있어가지고 이제 갑상선 암 수술 받으신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이제 혹이 있으면 이게 주사기로 세포를 뽑아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제가 그걸 현미경으로 보고 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상선 암의 대표적인 그런 그 사진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 어떤 항암제를 써야 잘 듣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광 현미경을 보고 이제 항암제 감수성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항암제를 써야 될지 알려주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소개가 상당히 길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냥 월급의 몇 프로가 나가는지, 앞으로 얼마나 받는지 그런 거 좀 많이 아시나요? 사실 저도 많이 몰랐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막 벼락치기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다음이요. 자, 일단 국민연금에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령연금, 그 다음 장애연금, 유증연금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민연금인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다음 달부터 받는 게 노령연금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일상생활 하다가 장애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받는 그런 연금입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그리고 유증연금은 이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는 그런 연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건 이 노령연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일단 이제 나중에 수령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거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제 그 변수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가입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될 때까지 120개월, 즉 10년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60세가 됐는데 10년을 못 채웠으면은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을 채웠으면 다달이 연금 형태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것도 그냥 그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월급쟁이들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면은 일단 자신이 받는 소득의 9%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예.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4.5%를 내주고요. 자신의 월급에서 4.5%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345만 원 이상 벌면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 32만 4천 원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동차 도면 그리신다는 분 워낙 연봉이 높기 때문에 그 퍼센트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32만 4천 원이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월급에서. 예. 얼마 나가요? 예. 회사에서 다 해주나 봐요. 예. 네?
20만 원이요? 예. 20만 원만 내요? 글쎄요. 어쨌든 예. 그 지금 현재 소득이 기준이고요. 재산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건강보험 같은 것은 재산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재산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실직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내고 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는 그럴 때도 내야 되죠, 사실. 예,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가입 기간이 이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령연금 수령 시작 시기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을 120개월을 못 채웠을 때 좀 더 그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다 이제 120개월을 채운 다음에 연금을 받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노령연금이라 해가지고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시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기금이 고갈화되고 하기 때문에 노령화 추세에 따라 출생 연도가 늦을수록 65세까지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분들은 60세부터 받는데 72년도생인가? 그때부터 65세부터 받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40 몇 년도생이 60세고 그 사이는 이제 점점 61세, 62세, 63세, 64세로 해가지고 늦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년만 가입됐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1939년 4월 2일생부터 1949년 4월 1일 출생자에 한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신 그 공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이요. 그 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을 보면은 아주 복잡한 공식이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납입보험료를 결정짓는 변수를 보면은 가입기간, 납부금액. 예, 이건 이제 가입기간 아까 설명했죠. 이제 많이 이제 그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다. 이제 그리고 납부금액을 보면은 많이 납부할수록 많이 받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이란 특성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2배 납부한다고 해서 2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좀 더 혜택이 더 많이 간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죠. 예,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는 좀 혜택이 좀 덜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설계할 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했고요. 저는 이것을 이 책을 보고 한번 공부를 했거든요.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 한번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이 책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부부 사이에 누구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누구는 국민연금 받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안내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안내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삼아 보시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기초노령연금은 이제 국민연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하고는 이제 다른 건데, 이제 이게 뭔지 보면은, 예, 다음 보여주시죠. 예, 이제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에서 이제 복사를 해온 건데요.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들여서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럼 누가 받느냐? 예,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득으로만 했는데 여기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돼서 하는 것이고요. 아예 제도 자체가 다른 제도입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예, 다음이요. 얼마를 받느냐 하고 봤을 때 이제 단독 수급자인 경우는 최고 97,100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부부 수급자는 최고 155,4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2배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대략 한 단독 수급자인 경우에 20만 원 준다고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죠.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무슨 돈으로 2배를 인상을 해줄 것이냐. 이거 세금으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냥 세금 다 퍼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를 쓴 것이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합쳐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뺏어준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 이런 분들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서는 거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인수위가 이제 그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제 국민연금의 수급, 미수급자하고 수급자 구분을 더 가지고 미수급자인 경우에는 하위 70%치 20만 원을 주고 수급자인 경우에는 14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는 이런 수를 좀 내놨는데요. 그러면 이거 국민연금을 괜히 가입했다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차별받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내왔는데.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겠죠. 국민연금 열심히 내온 나는 호구냐 하고 이제 그런 말도 나올 수도 있고.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또 납세자 연맹이라는 데서 조직적으로 이제 자료도 내고 이제 보도자료 내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섰는데. 예, 다음 보여주시죠. 이것은 이제 시평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을 한번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길더라도 좀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이분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급여비를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00조, 1000조 대부분 빚내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금 내라고 빚내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을 보면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자는 연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연금은 서민 및 저소득층 계층의 종잣돈 저축을 막아서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가난한 사람 상당수 연금 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 남성 3분의 1은 연금 타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직구리 유족연금만 받고 오래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미래의 돈의 가치보다 현재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거꾸로 미래를 위해서 오늘 굶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다. 예. 공단은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 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보다 큰데 공단은 동일하다고 잘못된 가정에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따져보면 연봉 2,500만 원 근로자 실효소득세율이 0.9%, 실효보험료는 9%입니다. 예. 즉 보험료가 소득세보다 10배 더 많죠. 그런데 이제 연봉 10억의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33%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아까 최고액이 32만 4천 원인가요? 거기 딱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실효보험료는 0.2%밖에 안 되고요. 예, 소득세보다 165배나 적게 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400조 기금은 채권, 주식, 부동산에 투자될 대기업과 자산가가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 피라미드이다. 고령화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예. 읽어보면은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 모습을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면 이제 고수익을 보장해주지만 이제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것이 이제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 20년 후에 핵심 생산 인구에 속한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 중 절반이고 근로자 계층이 집중 부담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자들이 한마디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집중 부담을 하고 있고, 예, 지하 경제가 상당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 계층 집중 부담에서 좀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 팔았다. 하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그래서 예, 마지막에 주장하는 게 전 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 어떤지 한번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좀 타당한 것도 있지만 좀 억지스러운 것도 좀 있다고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심하지만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노년에 고생하길 바라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저는 아무리 그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자력갱생할 수 있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경제 구조를 확립을 하면은 가장 이게 원칙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는 이제 자력갱생을 못하는 소수만 이제 그 복지 혜택을 주면서 떠받쳐주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죠. 예, 다음 보여주시죠. 자, 상당수 국민들이 자력으로 대비할 수 없는 잘못된 시장 경제라면은 이제 능력 있는 이제 한 사람한테 노인들, 어린이들 다 매달려 가지고 이제 상당히 부담을 주죠.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문제점을 거기 납세자 연맹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 경제지표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 이제 그 국민연금 내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아까 말이 나왔지만 이제 그 보험료 부담이 너무 심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4대 보험 부담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기 그 신문을 보면은 중소제조업들이 내는 준조세가 순이익의 절반이 육박하는 등 이제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이제 부담을 주고 있죠. 예,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4대 보험 미가입 직장인을 많이 양산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돈 덜 쓰려면.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양산하고 이제 외주에 이제 일 맡기고 이제 그런 일이 양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세대 간 비용 수익 형평성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지금 이런 구조라면은 지금 우리가 딱 예상할 때 미래 세대가 상당히 좀 손해를 보겠구나. 그런 그 예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젊은 세대는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추계 전망을 보면은 총 인구가 이렇게 좀 증가하다가 2030년 해가지고 줄어들게 그렇게 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생산 가능 연령이 15에서 64세는 이미 이제 곧 이제 줄어드는 추세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이렇게 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세대의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줄어도 나중에 그 젊은 세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다 부양할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추락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김광수 소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공급방에서 우리나라에 10년 이상 장기 저성장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예고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해가지고 노인 세대를 부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또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도 보험이라는 점에서 위험을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자, 일단 이 자동차 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차 무슨 차인지 아세요? 예, 롤스로이스 팬텀이죠. 팬텀 한 8억 정도 하나, 이 차가? 8억 정도 하고, 이 차는 소나타, 아주 국민적인 차죠, 소나타. 이 두 차가 보험료가 똑같지 않잖아요. 예, 저는 이 차 보험료 계산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여기 롤스로이스 엠블럼을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라고 부르는데, 이거 하나에 한 800만 원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딱 누가 훔쳐가면은 보험료 청구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차들에게는 엄청나게 보험료를 많이 받고, 소나타 같은 국민차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보험료를 받고, 그렇게 이제 위험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죠. 근데 국민연금 어떠냐?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동일 이원군에 속하는 집단으로 차등화하여서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직종별로 나누어서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직종별 기업연금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단일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연금 지급액을 3계층으로 차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증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직장연금과 지역연금을 통합해 왔는데, 이번에는 복지적 성격이 강한 기초연금마저 국민연금에 통합하려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는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합하고 있어서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하려고 하는가? 재정 문제죠.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재정 문제를 왜 잘못됐느냐? 재정 문제 원인을 보면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낸 만큼 받는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내는 것 이상으로 많이 주는 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많이 봤잖아요. 이제 언제부터는 연금이 고갈돼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이제 이런 그래프 상당히 많이 봤고 실제로 많이 걱정되고 있고요.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재원 확보 방식 문제를 한번 보면은 꼭 그렇게 재원을 이제 어떻게 확보를 해야만 이제 그렇게 고갈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하고 봤을 때, 이제 일단 재원 확보 방식 문제를 보면 한국은 이제 적립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재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연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지출액은 11조 원이지만 적립액은 387조 원, 약 35년분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매년 연금 지출에 필요한 평균액만큼을 징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연금 지출액의 3.5년분 정도에 해당하는 기금이 적립되어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후생연금의 경우 5년분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적립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적립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걸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를 떠받치는 이제 연기군 역할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각 기업의 이제 보유 지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제 뭐 KT는 8.26%, 포스코는 5.33%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주권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죠. 이제 주주권을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좀 시장 경제에 기업이나 시장 경제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적립했기 때문에 과잉 저축으로 내수 경기가 좀 침체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가 정치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첨예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해결책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을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노후 기초 국민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게 제약 조건이 있죠. 재정 안정성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 수익률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이 주장은 이제 2003년도인가요? 현실과 이론은 한국 경제에서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에 나온 책인데, 거기서 이제
이제 나온 그 그림인데요. 2003년도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벌써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럼 재정 안정성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용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 지급액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운용 수익률 변화에 상응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금 보험료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 보험료를 조정을 한다는 것은 당장 내는 돈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함정이 좀 있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럼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프가 좀 많이 희미하게 나왔는데요. 이건 납입 보험료 곡선이고요. 이건 연금 지급액 곡선이고 X축은 월 표준 소득. 예. 그리고 이것은 예. 이제 그 X인데 Y축 X인데 그러니까 표준 소득이 높을수록 납입 보험료에 비해서 연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소득자 기초생활 수준은 보장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고소득자들은 아무래도 좀 적게 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리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희미한데 연금 지급액하고 납입 보험료하고 이제 그렇게 그래프 기울기가 평행합니다. 즉 연금 지급액이 높을수록 납입 보험료가 높을수록 연금 지급액을 이제 그 많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소득층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별도로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예, 그 대략 발제에 마친 것 같고요. 예, 이 자료는 이제 저번 2월 달에 2월 말경에 나온 이제 경제 시평과 현실과 이런 한국 경제를 바탕으로 작성을 했고요. 예, 다음 보여주시죠. 예. 자, 지금까지 했는데 국민연금 이제 고갈되면은 받을까 못 받을까 아직 걱정 많잖아요. 걱정 많은데 사실 이제 기금 고갈되고 하면은 정부 재정으로 다 이제 보충해 주는 걸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못 받진 않아요. 못 받진 않는데 우리 믿음이 문제죠. 정부가 과연 그걸 끝까지 보장을 해줄 것이냐. 나중에 법을 바꿔가지고 좀 적게 주지 않을까. 이제 그게 걱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덜려면은 당연히 운영 잘 해야 되겠죠. 예. 다 마쳤고요. 이제 광고 좀 할게요.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은 이제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후원금 좀 많이 좀 납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저 이런 자료 같은 거 다 경제시평 바탕으로 만들었거든요. 경제시평도 좀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